그다음 테피스트리 오늘 주식시장의 주인공 기업이 맞고요. S&P 500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주인공이 맞습니다. 테피스트리 하면은 코치랑 케이트 스페이드 그리고 그 스튜어드 뭐 있는데 그런 잘 모릅니다. 케이트 스페이드는 그래도 국내에 있긴 하죠. 코치 파는 기업이고 코치가 전체 매출의 뭐 절대 다수 한 70% 그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코치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코치 핸드백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실적 발표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만 따로 떼봐서 분기별 매출을 보면은 나오는데 이 코치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진입했고요. 이게 팬데믹 기간 그때 이제 돈이 너무 펑펑 넘칠 때 명품 시장 좋았을 때 제외하고 이렇게 두 자릿수로 회복한 건 뭐 처음입니다. 어쨌든 성장이 가파르게 가속화됐다 볼 수 있겠고 뭐 국내선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코치 이렇게 잘 팔려서 이 매출 절대값도 뭐 YOY 기준으로 하면은 크게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에 마진이 좀 높은 기업이죠. 아무래도 이제 접근 가능한 럭셔리여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럭셔리 업체들 마진 무시무시하게 높고 그래서 이 그로스 마진이 74.4%, 뭐 엔비디아 수준의 마진이죠. 마진도 계속 확장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가이던스도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카프리 홀딩스 베르사체랑 이제 그 뭐죠? 그 하나 안 떠오르네요. 하나 있는데 브랜드가 베르사체랑 또 몇 개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걔네 이제 인수 M&A 반독점 혐의로 불발되고 그때 이제 가이던스 뭐 공개하면서 이제 했는데 가이던스 또 상향했고 자사주 매입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했고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주식수 지난 분기 전망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카프리 홀딩스 그때 M&A 불발된 거 다 이제 그 자금 자사주 매입에 쏜다고 했으니까 현재 자사주 매입 그때 20억 달러 쐈고 현재 그게 남은 게 8천 이제 800억 달러 아니 800억 달러 아니죠. 8억 달러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계속될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지역에서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유럽에서 42% 성장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국내에선 체감이 안 되는 게 아시아 태평양은 플러스 1%라고 하고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코치를 많이 매는 국가 그 일본밖에 못 봤습니다. 일본은 좀 신기하게 코치를 정말 많이 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테피스트리가 계속 강조하는 건 우리 고객의 절반 이상은 밀레니얼이랑 Z세대다. 이 이야기 항상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소비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코멘트 아닌가 싶고요. 밀레니얼이랑 Z세대가 구매를 해야 주가가 오릅니다. 뭐, 이 테피스트리 관련해서는 항상 뭐, 이 소비자 관련해서 체크해드리죠. 파이퍼 샌들러 10대 소비자 보고서에 항상 단골로 나오는데, 코치의 선호도는 거의 2020년대 들어서 계속 상승을 했고, 루이비통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10대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결국 뭔가 이제 루이비통 가격 너무 오르다 보니까 10대 소비자가 사실 구매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하이엔드 럭셔리 선호도가 줄어들고 접근 가능한 럭셔리, 뭐 올드머니로 좀 조용한 럭셔리 그런 쪽으로 많이 돈이 돌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리스트 인덱스 2주 전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그때 그 놀러 갔다 와서 설 지나고 그때 체크해드린 것 같은데 2024년 4분기 리스트 인덱스에서 1위 브랜드는 미우미우였지만 그 1위 제품은 코치였습니다. 이 코치 브루클린 숄더백이라고 해서 요거 그 좀 미국 셀럽들 보면은 꽤 많이 들고 다니던데 요즘엔 이 가방도 큰 거 많이 들고 다니죠. 좀 그 트렌드가 좀 큰 거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치 숄더백도 좀 큰 거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가장 핫한 아이템 1위 했었고 그리고 또 코치의 이 키링도 4위 했었을 정도로 코치 인기 많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트 인덱스에서 이 브랜드별 순위는 뭐 프라다가 갖고 있는 미우미우가 항상 뭐 독보적 1위였고 프라다랑 미우미우가 가장 잘 나갔지만 그래도 코치 빠르게 성장세를 키워오고 있다. 이게 2024년 2분기인가? 그때 코치가 20위 들어갔고 그 다음에 3분기에 15위 그리고 지금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브랜드 순위가 상당히 인기가 많으니까 주가로 이렇게 보답을 한다 볼 수 있겠고 랄프 로렌도 이따 같이 볼 건데 랄프 로렌 이거는 순위가 리스트 인덱스에서 4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4단계 내려왔습니다. 뭐 결국에 이 코치는 이제 미국에서는 Z세대의 새로운 쿨걸 브랜드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객 설정을 Z세대로 완전히 해버렸고 이제 브랜드 이거 디자인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 코치 그 일본 같은 데서 보면 다 옛날 코치 많이 들고 다니지만 요즘 코치 매장 가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밖에 팔지 않고요. 옛날 이게 코치인가 할 정도로 제품 디자인이 완전히 다 바뀌었고 그리고 뭐 좀 인기 있는 브랜드 이런 젊은 세대에서 인기 있는 뭐 맛땡킴 같은 거 국내 언론에서 종종 나오던데 코치하고 맛땡킴 뭐 이렇게 콜라보도 하고 있고요. 뭐 일본에서 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인데 근데 일본에서 맛땡킴 인기 많으니까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피스트리 오늘 주가가 아까 체크할 때는 11% 상승하고 있었는데 현재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고 있네요. 한 17%? 18%? 오늘 한 20%뭐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80달러 넘어가면은
2012년 이후로 13년, 14년 만에 사상 최고가입니다. 상당히 어쨌든 브랜드가 환골탈태를 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있죠. 코치하고 같이. 이제 코치가 13년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 13년 만에 사상 최고가 작년에 경신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랄프 로렌인데 랄프 로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제가 보고 들어오진 못했지만 주가가 뭐 급등하고 있네요. 여기도 구글 트렌드로 다 확인이 됩니다. 구글 트렌드로 보면은 사실상 랄프 로렌에 대한 관심도도 거의 한 15년, 20년 내 최고치 경신을 했고 좀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 중심으로 미국이랑 중국 중심으로 랄프 로렌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랄프 로렌 하면 이 올드머니룩의 대명사인데 올드머니에 대한 관심도 이것도 뭐 많이 다뤄드렸죠. 올드머니룩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랄프 로렌 지금 주가를 보니까 여기도 프리마켓에 한 9%뭐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도 2012년 이후에 12년 만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때 신고가 뭐 200달러인가요? 그때 신고가 경신하고 뭐 계속 오르고 있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조금 막 10몇 년 만에 신고가 경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응축된 에너지가 크게 발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피스트리의 코치나 랄프 로렌 둘 다 확실히 이제 유행이 돌아왔고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